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의 박상현입니다. 오늘 2014 제조사를 위한 오토데스크 신제품 세미나 2일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팩토리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3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토데스크의 프로덕트 디자인 스윗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요. 오늘은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내일은 시각화 솔루션에 대해서 오토데스크의 명주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내용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2잔 나가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등록해서 참여를 좀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디지털 팩토리에 관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팩토리를 어떻게 하면 쉽게 또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오늘 상세한 고객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참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의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의 비전입니다. Help people imagine, design, create a better world라고 되어져 있고요. 1982년에 오토캐드 제품 하나로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82년 12월에 오토캐드가 한 카피가 판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에 샀는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최초로 하면 기록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180여 가지의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로는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건축, 건설, 또 오토모티브, 산업기계, 겨울왕국이죠. 영화, 게임 산업, 또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80여 가지의 솔루션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2015 오토데스크 공식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현재 고객분들이 오토데스크의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신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는지요? 매년 오토데스크가 새로운 제품군들과 그간의 고객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2015 버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보셨듯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설계 도구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앱스토어에서요 오토데스크 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오늘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주제로 제조산업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오토데스크의 개발 테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디자인 엔지니어링, 또 시뮬레이션 분야, 매뉴팩처링 프로덕션, 세일즈 마케팅,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매니지 5단계의 영역에 걸쳐서 여러 솔루션들을 개발 또 보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요 매뉴팩처링과 그 다음에 프로덕션 쪽 바로 디지털 팩토리 쪽에 관한 솔루션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지털 팩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가 뭔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오토데스크의 솔루션의 구성, 또 팩토리의 이론, 또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지금 이런 그림들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피모사의 어떤 분이 나비 속수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을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팩토리를 우리 화면 내에서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멋진 일이겠죠. 바로 그런 점이 디지털 팩토리 하나의 장점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멋진 팩토리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는 오래된 얘기죠. 이미 많은 곳에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2009년에 심데이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H모 자동차 회사에서 최초로 디지털 팩토리를 구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2009년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뛰어난 가시성을 위해 공장 설계에도 3D를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어렵죠. 전문가적인 어떤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가 이 점을 간파를 하고 2011년에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팩토리 쪽에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팩토리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의 이론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품 생산 라인을 디지털화해서 공정을 분석하고 흐름을 또 해석하고 또 레이아웃 작성도 하게 되고요. 최적화, 또 장비 배치 효율화, 또 공장이라고 한다면 일반 장비와는 차이가 있죠. 바로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과의 간섭 체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디지털 팩토리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죠. 첫 번째는 프로세스 플래닝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세 번째는 설계입니다. 공장을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씩 짧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세스 플래닝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500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공장에 라면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하루에 1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장비들이 몇 대가 있으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플래닝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레이아웃 디자인은 말 그대로 설계하는 거죠. 레이아웃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공장을 설계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가운데 보이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가상 공간 하에서 실제로 가상이죠. 가상적으로 물류를 흘려보는 그래서 보틀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팩토리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디지털 팩토리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플래닝과 플로우 시뮬레이션 해석 툴입니다. 해석 툴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플래닝,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대부분의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용 소프트웨어, 1위의 소프트웨어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엑셀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죠. 레이아웃 디자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역시 100%, 99%도 아니고요. 100% 사용하는 제품이 오토캐드가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분야에 오토캐드가 사용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인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 그 두 번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팩토리 디자인 스윗은 사실은 레이아웃 디자인, 공장 설계 쪽에 특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팩토리라고 하면 고객분들께 얘기를 하면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해석 솔루션 쓰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토캐드도 쓰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팩토리의 요소인 레이아웃 디자인 쪽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정확히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반반 나뉩니다. 한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쪽은 급 관심을 보이십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현재 공장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생산이 일정하게 진행이 되고요. 제품도 변화가 없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산되는 경우에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급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도입하신 대부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나열된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급관심을 보이십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도 아마 두 부류로 나누실 것 같은데 급관심을 보이실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다거나 기존 시설물을 옮겨야 되겠죠. 기존 공장을 증축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거나 또는 기존 공장을 개보수할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제품이 바뀌어서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야 된다거나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큰 고객에게 우리 생산 라인을 소개를 해야 될 경우에 디지털 팩토리에 급 관심을 보이십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오토데스크의 커스터머 서밋에서 성공 사례로 발표를 해주신 고객이십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도요타, 포스코 등 대부분의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도입하신 고객분들은 바로 이 테마, 해외 공장 이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빠르게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도입해서 디지털 팩토리를 구축하고 계시죠. 2D 도면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바뀐다면 굉장히 멋진 일이죠. 이 데이터는 실제 고객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꾸민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보안 때문에 자료를 얻기가 힘든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2D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보다 3D, 디지털 팩토리를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이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해외로 이전돼야 될 경우 디지털 팩토리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포스코 ICT의 사례입니다. BHS라고 해서 공항의 배기지 핸들링 시스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공장은 아닙니다만 증축해야 될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포스코 ICT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팩토리 디자인 스윗으로 확장되는 컨베이어 라인을 구축한 그런 사례가 또 작년 오토데스크 커스터머 서밋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공장이 확장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디지털 팩토리에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팍스콘 사례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공장이 가장 큰 곳이 팍스콘일 것 같아요. 직원 수가 제가 알기로 한 15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을 큰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팍스콘에서 현재까지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된 라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중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라인이 디지털 팩토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애플사에서 자사의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효과적인 생산 라인을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례는 미국에서 발표됐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고객에게 우리의 생산 라인을 소개해야 될 경우에도 디지털 팩토리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멋져 보이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 팩토리 관련된 생산 기술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토캐드 도사들이죠. 선수들이십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다루시는데 레이아웃 디자인을 오토캐드로 대부분들 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팩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멋져 보이긴 한데 우리가 언제 3D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서는 아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2D 오토캐드 작업을 하시면 3D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3D로 작업을 하더라도 또 오토캐드로 자동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레이아웃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토캐드와 또 인벤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또 기타 나비스웍스라든가 아니면은 팩토리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2D와 3D 간에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오토캐드 화면이죠. 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기존의 그 오토캐드 블럭으로 작업하던 내용이 아닌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있는 에셋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진 자산이 되겠고요. 기존에 작업하시듯이 오토캐드의 기능을 100% 활용해서 작업을 하신 후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3D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 3D 형상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큰 불편함 없이 오토캐드 작업한 그대로 작업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D도 한번 사용해 본 다음에 또 버튼을 눌러주면 기존 레이아웃의 DWG 파일이 또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건 또는 인벤터건 자유롭게 레이아웃 설계, 기존보다 더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레이아웃 설계를 하게 되면 결과는 3D, 2D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오토데스크의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만 익숙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 동영상이나 또는 데모를 보여드리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에셋이라는 개념은요, 오토캐드 및 또 3D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D로 된 내용과 3D로 된 내용이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D로 오토캐드에서 배치한 것은 3D에서 얘가 에셋이다 라고 3D로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에셋 작업을 하게 되면 2D와 3D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에셋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릴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만약에 그리려면 몇천 개를 그려야 될 텐데 그걸 언제 누가 다 그리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요, 포스코 ICT 말씀을 또 드려볼까요? 1000개, 2000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한 80여 개로 끝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셋을 파라메트릭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탁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다른 탁자를 10개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설계한 후에 변경되도록 해주게 되면 몇백 개건 또는 몇천 개건 간에 줄여서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에셋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굉장히 많은 에셋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이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이런 에셋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에셋을 이제 이 인벤터의 팩토리 레이아웃에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스냅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구성을 한 거죠. 레고 블록 쌓듯이 자유롭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배치를 해서 빠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D로 되어 있지만 저렇게 오른쪽 창에서 치수를 바꾸게 되면 파라미터를 바꾸게 되면 쫙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에셋을 하나의 에셋으로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컨베이어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내장되어져 있는 어떤 에셋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에셋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뭐 펜스라든가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소화기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간섭이 되죠. 2D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내용은 또 3D의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에셋을 가지고 또 버튼을 눌러주면 또 2D로 만들어지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럼 이 에셋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 장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장비는 수천 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장비입니다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이아웃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은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껍데기만 있으면 되죠. 정확한 치수와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만 정확하게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자, 인벤터로 에셋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장비들이 있으면요, 부품이 몇천 개건 간에 필요 없습니다. 부품 하나로 만들어서 아주 가볍게 부품 하나로 통합하는 수축 포장이라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 껍데기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제 에셋을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주실 것은 바닥면을 지정하고 또 연결되는 포인트를 지정하고요. 또 장비의 스펙을 이렇게 미리 넣어 놓게 되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죠. 또 전체적인 어떤 그 생산 라인의 BOM도 또 수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요. 2D와 3D 에셋, 말씀드린 것처럼 2D와 3D 공통된 에셋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완성된 내용을 3D건 2D건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인벤터에서 활용한 내용을 한번 봐보시죠. 예, 가져다가 바닥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활용하면 되겠고요. 3D뿐만 아니라 2D에서도 같은 에셋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오토캐드 메케니컬 2015 버전의 화면입니다. 검색을 해서 방금 등록했던 에셋을 2D로 또 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D와 3D가 일치가 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셋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 우리 에셋을 못 만든다. 예, 우린 오토캐드 2D만 익숙해서 잘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내 대부분의 구축 사례를 보면 우리 협력사분들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에셋을 함께 구축을 해드립니다. 포스카시티 오늘 들어오셨나요? 아까 리스트에 계시던데 여기서 1000개 에셋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80여 개 에셋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해 주신 분이 김모 차장님께서 아주 멋진 멘트를 해주셨어요. 이런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팩토리 디자인 스윗은 레고 블록과 같다. 그렇죠. 아까 보신 것처럼 레고 블록이 에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는 전문 분야이시니까 자유롭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셋, 레고 블록을 몇 개를 만들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축된 내용은 이거와 같습니다. 예.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면 충분했다는 거죠. 80여 개 정도로 전체적인 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메트릭하게 변경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오토데스크의 공인 협력사와 오토데스크가 같이 구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레고 블록을 가지고 조립하는 것은 지금 들으신 분들의 전문 영역이니까 쉽게 레고 블록을 가지고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화면, 인벤토 화면, 또 나비스웍스라는 화면과 함께 전체 건축물과 어떤 그 디지털 팩토리를 합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셋만 있으면 이제 레고 블록 쌓는 것은 문제가 없을 듯한데 사실은 공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장비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있죠. 또 기존 시설물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일렉트릭 라인도 지나가고요. 덕트 라인도 있고 파이핑도 있고 또 아래쪽에는 또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설계를 하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 레이저 스캔으로 찍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버리시면 돼요. 레이저 스캔 장비로 입체적인 내용을 찍은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디지털 팩토리에서 합쳐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스캔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는 레이저 스캔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오토데스크 리캡이라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레이저 스캔으로 전체 건축물을 찍은 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작업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촬영을 해서 3D 데이터로 가져와서 기존의 어떤 그 시설물과 새로 인벤터에서 그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고요. 말씀드린 리캡이라는 제품은 레이저 스캔을 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레이저 스캔 장비를 도입한 곳이 고객분들 중에 몇 군데 계신데 스캔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캡은 촬영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리캡에 가져와서 CAD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를 나누어 버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공장을 찍었을 때 나는 기둥 데이터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리캡에서 그 기둥 데이터만 뽑아서 인벤토로 가져가서 활용하시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스캔을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너무 비싸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격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델링을 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존의 시설물들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레이저 스캔 한번 사진 찍어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역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한 세미나에서 저희가 레이저 스캔 촬영을 직접 했어요. 예, 5분 만에 촬영을 했습니다. 전체 레이저 스캔 그 스캔을 하고 바로 현장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리캡해서 편집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리캡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촬영을 했어요. 지금 동그란 포인트가 레이저 스캔 장비로 촬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예, 저는 이 공장 안에 뭔가를 배치를 해야 될 텐데 리캡이라는 솔루션,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오토데스크 리캡,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포함되어 있는 리캡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설계할 곳은 이렇게 딱딱 찍어주면 같은 포인트 위치에 레프트 월, 벽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제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오토캐드나 또는 인벤터에서 왼쪽 벽만 가져와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바닥면도 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잡아주는 일, 이런 것들이 리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리캡의 또 하나의 역할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용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워버리고요. 리캡에서 저장하는 자체로도 약 50% 이상의 파일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에서 굉장히 가볍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도 뽑아내서 설계에서 기둥만 가지고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저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 CAD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토데스크의 리캡,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리캡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캡으로 가져온 데이터는 인벤터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나 오토캐드 또 나비스웍스에서는 레이저 스캔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캡에서 편집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이 공장 안에서 어떤 장비, 설계된 장비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색깔이 좀 실사처럼 보이는 것이 레이저 스캔을 한 리캡에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보신 것처럼 벽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면을 인식하고요. 또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둥에 어떤 그 배전 설계를 하고 있는데 레이저 스캔한 곳에 장비를 평면을 잡아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물들을 일일이 설계를 한다면,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겠습니까? 레이저 스캔 한 번으로 찍어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간섭 체크도 되죠. 기둥과 이 장비가 간섭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공간 배치에서도 훌륭하게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스캔의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드 자동차의 사례입니다. 미국 쪽 얘기가 되겠는데요. 노스 아메리카 쪽 보시면 팩토리를 구성하는데 기존에 모델링을 했을 경우 6개월 걸리던 게 2년 걸리던 게 죄송합니다. 2년 걸리던 게 6개월 만에 끝난 그런 사례로 성공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레이저 스캔한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모델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레이저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캡에서 정리를 해서 RCS라는 포맷으로 오토데스크의 각 제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CAD 포맷에 맞도록 편집해주는 역할을 리캡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죠.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의 협력사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인벤터, 또 팩토리 디자인 스윗으로 어떤 이송 장치를 기존 공장에 어떤 개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증축하는 케이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토데스크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도면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요. 여러 가지 멘트를 하고 있는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리캡입니다. 레이저 스캔을 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일일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리캡을 해서 가져와서 이 바탕 위에서 인벤터로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캔과 함께 쭉 가면서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왼쪽에 스캔된 데이터와 오른쪽에 모델링된 데이터가 간섭이 발생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 팩토리 레이아웃을 설계하신 분들은 출장을 가시죠. 예, 줄자를 들고 가십니다. 또 테이프를 들고 가시고 카메라를 들고 가시죠. 예, 줄자로 재고 카메라를 찍고 또 마크업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비효율적이죠. 출장비나 또는 뭐 출장 만약에 중국 공장이라고 한다면 가서 또 뭐 술 한잔도 하셔야 되죠. 예, 돌아오셔서 잘못 졌네 하면 또 다시 가셔야 됩니다. 레이저 스캔 한번 찍어버리면요 아주 간편하게 효과적으로 국내에서도 예, 설계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이저 스캔으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에셋과 레이저 스캔으로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이 되는데 시설물과 함께 합쳐져서 이제 궁극적인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비스웍스에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나비스웍스라는 제품을 3D로 만들었습니다. 팩토리를 3D로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공장 3D로 만들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활용할 분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장이라는 거대한 시설물을 설계를 하게 되면 오토캐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또 인벤터만 쓰이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캐드가 복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오토데스크 레빗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다소의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PTC의 캐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캐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비스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비스웍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포맷들을 한 곳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나 중공 분야에서 나비스웍스가 표준 툴로 활용이 되고 있죠. 아주 거대한 선박, 또 플랜트 이런 내용들이 나비스웍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팩토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된 전체적인 큰 공장을 가지고 설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도요 굉장히 가벼워져서 나비스웍스에서 저장을 하면 약 85% 이상 압축으로 몇십 메가바이트로 공장 하나를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팩토리에 대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섭 체크도 가능하죠. 또 4D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몇 가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인도네시아 공장 굳이 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울에서 또는 한국 내에서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디지털 팩토리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팩토리 젠 스윗의 나비스웍스라는 제품으로 여러 캐드 포맷으로 조합된 내용을 하나의 디지털 팩토리로 구축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쭉 가면서 여러 데이터들을 또 함께 합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장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보시면은 나비스웍스에서는 여러 가지 캐드 데이터 지금 나오고 있죠. 인벤터뿐만 아니라 여러 3D 캐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아질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이 되면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또 가능하죠. 예, 간섭 체크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기존 시설물 또는 새로운 장비를 배치를 했을 때 이게 간섭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우리 레이아웃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슈죠. 왜냐하면 간섭 하나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모사의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간섭, 컨베이어 벨트 5cm 간섭되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한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들 미리 체크를 하게 되면 비용 절감에 아주 효과적이다. 라고 디지털 팩토리의 장점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마크업을 해서 또 이메일로 또 보내게 되면 커뮤니케이션도 용이해지죠. 우리 조선 쪽에서 선박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마크업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워낙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메일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크업을 해서 포인트를 찍어두게 되면 보는 사람은 그 링크만 눌러주시게 되면 이 위치로 쫙 이동해서 어떤 것을 설계 변경해야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4D 시뮬레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공장의 장비들을 인도네시아로 옮겨야 되겠는데요. 인도네시아 공장을 레이저 스캔으로 가져왔습니다. 레이저 스캔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장비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 내용을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로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4D 시뮬레이션, 시간대별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4월, 5월 사이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는 5월, 6월 사이에 어떤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지 시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의 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시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섬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차단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나비소스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 그런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든 관련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숙지를 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교각을 끊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슬라이딩 공법이라고 합니다. 옆에서 만들었다가 밀어버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정확히 내가 작업할 부분이 언제 또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작업자가 인식을 한 그런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81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구축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일까요? 한 12시간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 차단을 최소화시킨 그런 사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D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4D 시뮬레이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디지털 팩토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확장돼서 여러 활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어 애니메이션 요즘 많이 하시죠. 특히 큰 공장, 아까 그 팍스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객에게 뭔가 우리의 생산 라인 또는 플랜트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시설물을 소개할 때 투어 애니메이션을 또 작업을 하시죠. 어떤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아직 디지털 상에서만 있습니다만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메인테넌스 경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이런 내용을 활용하고 있죠. 아이패드로 들고 나가서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어떤 시설물을 점검하는 그런 용도로도 디지털 팩토리가 확장돼서 활용이 됩니다. 워크플로우 애니메이션 또 시뮬레이션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호주에 실제로 설치된 그 광물 채집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멋지죠? 자,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시설물의 모습을 소개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멋지죠? 일단 디지털 상으로 이런 플랜트가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이 된 이후에 이런 시각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죠. 이 사람들은 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1번 시간이 남아 돌아서, 2번 시키니까. 누군가가 시키겠죠. 누군가가 필요해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런 멋진 영상을 만드는 이전에는 디지털 팩토리가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이런 시각화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뭐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워크플로우 애니메이션도 또 필요하죠.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포함되어 있는 3ds max로 이런 워크플로우 구현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체가 또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들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투어 애니메이션과 이런 워크플로우 애니메이션을 합친다면 좀 더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유지보수 작업도 이제 가능하죠. 자, 3D로 공장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작업자가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작업 내용들을 마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킹해서 점검 내용 또는 유지보수 내용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인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바코드나 또는 QR코드가 있다면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찍어버리면 그 형상을 쫙 줌인해서 바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 이퀴먼트의 정확한 스펙과 관련된 정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디지털 팩토리의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연계가 되죠. 지금 보시는 이 공장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만 덕트 라인이 왼쪽 오른쪽 대칭으로 예쁘게 됐습니다만
오토데스크 시뮬레이션 CFD로 분석을 해보니까 엉망이죠. 자, 왼쪽은 파란색 약 12도 정도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오른쪽은 발열체 쪽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데요. 38도 정도입니다.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자, 예쁘게 꾸며진 이런 시설물이라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평면으로 온도 분포를 보면 에어컨 이쪽 내려오긴 하는데, 왼쪽에 너무 차가운 공기, 오른쪽에 너무 뜨거운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제 덕트 라인을 다시 설계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효과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디지털 팩토리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선행 과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 자, 이렇게 쭉 많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쪽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프로세스 플래닝과 플로우 시뮬레이션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석 솔루션에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그 전문 해석 솔루션이 있고요. 또 설계자분들이 경향을 알 수 있는 해석 솔루션이 또 CAD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설계자분들이 레이아웃 설계를 하면서도 이런 경향을 분석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전문 해석 솔루션들은 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전문가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 플래닝과 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은 설계자분들이 설계단에서 쉽게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자, 어떤 공장에, 라면 공장 다시 가볼까요? 자, 이 장비들을 배치를 하는데 몇 대를 배치하면 좋을까? 자, 설계를 하면서 궁금하시죠? 자, 이것을 미리 경향을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흐름을 넣어보는 거죠. 속도도 한번 넣어보고요. 스피드도 바꿔보고 또 여러 장비들로 또 확장해 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오토데스크 팩토리 디자인 스윗의 프로세스 플래닝과 또 플로우 시뮬레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향 분석 툴로서 참고 자료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플래닝, 플로우 시뮬레이션, 또 팩토리 레이아웃 설계 쪽에 골고루 기능을 갖추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가져와서 3D로 만드는 작업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신 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하나 더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에 빠르게 경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팩토리 아주 길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 잊어버리시고요. 핵심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D로 레이아웃 설계를 하고 계시다면 3D로 전환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디지털 팩토리로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D, 3D, 또 디지털 팩토리 구현까지 오토데스크와 오토데스크의 공인 협력사분들이 지원해 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약 1분 정도 쉬셨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현님, 아이패드로 촬영한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패드로 촬영한 게 아니고요. 나비소스, 그러니까 디지털 팩토리를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올리게 되면 그것을 아이패드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팩토리를 아이패드 상에서도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한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국내 경쟁사 지멘스에도 유사한 제품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이 더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D 설계, 3D 프린터와 연계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팩토리 디자인 스윗하고는 조금 차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토데스크 홍보 동영상의 1,2,3D 스케치라든가 스컬프트 또는 인벤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D 데이터를 만들어서 3D 프린터와 연결하는 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팩토리 디자인 스윗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치규님, 예, 실사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 인테리어 디자인을 최종 점검 후 활용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디지털 팩토리가 굳이 공장에만 활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 중에 가전 쪽 싱크대 라인 배치에서도 활용이 됐습니다. 예, 멋지게 싱크대 라인을 배치를 해서 빠르게 배치할 수 있죠. 그것을 멋지게 시각화해서 고객분들께 제안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 헬스장의 장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미리 헬스장의 레이아웃을 만들고 또 실사 이미지를 만들어서 고객분들에게 소개한 그런 케이스도 가능하죠. 그래서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라고 해서 굳이 공장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케이스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사양 궁금하다고 하신 유재성님은 답을 드리자면, 글쎄요, 어느 정도 다루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64비트를 권장을 드리고요. 윈도우 7 이상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부분 이제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이승우님, 간섭이라는 것은 정적뿐만 아니라 동적 움직임에 대한 간섭도 중요할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나비속에서는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간섭 체크도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예, 쭉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들어가면서 쭉 움직인 것까지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막 기둥에 부딪히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두면 움직이면서 간섭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기무님, 파일 유출에 대한 보안 방안은 어떤 것인지요? 글쎄요, 이 팩토리 디자인 스윗이 CAD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WD 파일, 나비속수의 BO 파일로 만들 때 우리가 암호를 건다거나 또는 expire 데이트를 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2시간 후에 파일이 불가하게끔 한다거나 암호를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데이터 관리들도 오토데스크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또 볼트 프로페셔널과 연결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D 설계 검토뿐만 아니라 생산량 분석도 가능한가요? 이승호 님이 질문 주셨는데, 예,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뮬레이션 툴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훌륭한 참고 자료를 만드는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쪽은 전문가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팩토리 디자인 스윗에 있는 내용은 빠르게 실시간으로 장비 하나 더 추가해 보면 어떻게 될까? 또는 장비의 스펙을 높여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설계자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질문을 하셨네요. 레이저 스캔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 레이저 스캔은 글쎄요, 두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은 인스펙션 레이저 스캔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나 아니면 작은 물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에 스캔을 떠서 CAD로 가져와서 다시 모델링하는 그런 레이저 스캔이 있는데요. 디지털 팩토리에서 얘기하는 레이저 스캔은 그건 아니겠죠. 전체적인 시설물을 레이저 스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및 우리 공인 협력사에서 이 레이저 스캔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가서 상담해드리고 굳이 모델링할 필요 없는 내용들은 레이저 스캔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사례들 쭉 올려주셨는데요.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영진님, 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우리 도요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도요타 사례는 델미아와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설계를 했는데 시뮬레이션에도 활용하고 싶어요.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3D 모델이 필요하죠. 예, 테크노매틱스가 됐건 델미아가 됐건 인벤트에서 만든 에셋을 가지고 중립 포맷으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툴과 오토데스크 팩토리 디자인 스윗을 함께 쓰는 고객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 질문에 답을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예, 황의두님, 예, 수축 포장을 이용해서 에셋을 만드는 파일은 향후에 모델링이 업데이트될 경우 반영되는가요? 되지 않습니다. 예,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큰 장비를 간략화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는 수작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에셋을 만드는 작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토캐드 블럭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뭐 디테일한 장비 내용 필요 없다라고 하면 블럭을 높이값만 지정하면 3D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니은자 블럭을 활용하신 장비가 있다면 에셋 등록할 때 나는 이 오토캐드 블럭을 활용하는데 높이가 1.2m다 라고 하면 그게 1.2m 3D로 바뀌는 기법도 들어있고요. 또 인벤터 내에서 아이로직과 함께 사용하면 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또 파라메트릭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에셋 만드는 작업은요, 레고 블록 만드는 작업은 물론 직접 하셔도 되겠지만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팩토리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제 후반전이 막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에 많은 골 넣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